용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의 자, 용도 지역의 종류입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할 토지와 보존을 할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걸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발할 토지와 보존할 토지를 나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쫀에서는 학습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대상과 절차가 학습 목표라고 그랬죠. 대상과 절차. 그러면 용도 지역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다 지정하는가,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는가, 이걸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는 거죠. 물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결론적으로 뭐를 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나눠 가지고 행위를 제한하려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크게 3개입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를 기억하고 지정 목적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는가, 절차. 세 번째는 용도 지역을 나눠서 어떻게 행위를 제한하는가, 요 3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행위 제한은 무조건 2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거고, 요 절차도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가끔 물어보고, 자주는 아니지만. 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차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요 절차는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누가 지정한다? 누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하지. 아까 결정과 지정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했죠. 결정권자가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 상태지만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결정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차는 그 정도를 일단 넘어가요. 이번 진도는 용도 지역의 종류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은 개발을 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한 용도 지역을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개발하는 용도 지역을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 요 도시지역하고요, 여기에 도시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기 도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특광시군을 도시라고 부르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나의 도시고, 도시지역이란 것은 우리가 용도 지역을 나눈다는 건 이 계획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뭐를 나눈다고? 그 용도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부산시라는 도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그 부산은 도시지역만 있어요? 시골도 있어요? 시골도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저 도시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전부 우리는 나머지를 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시겠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떤 게 있느냐? 그 1번 도시지역 있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번에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제목에만 밑줄 그으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나눠집니다. 관리지역, 3번에 농림지역,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럼 요 3개를 우리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관농자. 한번 읽어봅니다. 관농자. 이 관농자가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 관, 농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 관, 농자.
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은 관농자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농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당연히 목적이 개발이 목적이라고 봐야죠. 그럼 비도시지역은 개발이 목적이다. 개발 보전이 목적이다. 보전이 목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얘는 완벽한 보전이에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러면 시골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농림지역이 뭐냐? 농림 말 그대로 농업, 임업 이런 뜻이에요. 농업, 임업. 그러니까 농림업을 진흥하는 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업을 진흥하는 목적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 얘는 농림업을 진흥하려면 농지 산지를 보존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지. 개발하면 안 되지.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보전이죠. 그러면 농림도 보전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보전인데 차이점이 뭐냐? 말 그대로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보전 개발을 안 하는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등의 보전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뭐 해안 생태계 아니면 등등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수려하기 때문에 개발하지 말자,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이나 이런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발 안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개발 안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주된 목적이 뭐다? 농림업을 진흥하는 게 목적이다. 농림업을 진흥하는 게. 물론 산림보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산림보전. 자, 그래서 농림업을 진흥하는 게 우리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농림지역을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해가 되시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뭐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뭐 보전산지 등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는데 필요하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게 농림지역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네가 농림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주로 뭘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농지가 있겠죠? 산지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 주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로 구성이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농지는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농업 진흥지역이라는 게 있고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있어요. 농업 진흥지역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절대농지.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상대농지.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좋은 농지예요? 상대농지가 좋은 농지예요? 절대농지가 좋은 농지죠. 옥토, 황무지 이런 얘기하죠. 옥토, 문전, 옥답 이렇게 얘기하죠. 응? 그래서 예전에는 잘 사는 집이 아주 이런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가진 집이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게 절대농지. 그걸 우리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되지 않은 농지 있죠. 그게 상대농지예요. 그런데 절대농지를 가진 집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상대농지를 가진 집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상대농지지. 절대농지는 농사밖에 못 지어. 근데 아무 쓸모없다고 하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개발이 돼가 떼돈을 벌었고, 기름진 옥토를 가진 사람은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좋아요?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좋아? 아닌 농지가 좋죠. 우리한테는. 진흥지역은 돈이 안 돼. 돈이. 그럼 농지역에 가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고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있다고. 진흥지역이 진흥지역이다. 농지역. 요 진흥지역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산지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두 개로 나눠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그러면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보전산지가 있다고, 준보전산지가 있다고. 딱 느낌이 오죠? 보전산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거,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되는 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가면 대부분 농지산지인데,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뭐 농업진흥지역,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뭐 보전산지 등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으로 돼 있다는 건 농지산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주택지도 있죠. 등으로 돼 있는데 이런 동네가 농림업을 진흥을 목적으로,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뭐다? 농림지역으로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이런 게 도시지역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요 말을 넣어놓은 거야.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목적이 농림업의 진흥, 산림보전, 요걸 목적으로 하면은 농림지역이다. 이해갑니까? 시험에 안 물어봐.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 물론. 요즘에 워낙 시험 범위가 넓게 물어보기 때문에 뭐를 안 물어본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뤄지는 파트는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 말이죠. 아, 농림지역은 요런 동네가 농림지역이다. 요런 동네가.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요것도 뭐 시골이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면은 농업진흥지역 있을까 없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면은 보전산지. 당연히 시골이니까 농지산지, 그죠? 이런 게 없으면 뭐가 있겠어?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이 목적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라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그 한 곳에 뭐라 적혀져 있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뭐라 적혀져 있나 봅시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뭐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자원은 먹는 물이죠. 수자원은 물이죠. 상수원이 먹는 물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해안, 생태계 이런 것들 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안가를 따라서는 대부분 뭐가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보존하는 거하고 보호 육성이 있죠. 그러면 수자원은 보존입니까? 보호 육성입니까? 수산자원은 보존입니까? 보호 육성입니까? 예전에는 아주 예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장난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시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골 있죠. 우리가 어릴 적에 뭐 외갓집이 있던 그런 시골, 그 시골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럼 관리지역은 뭐냐? 관리지역은 자, 관리지역은 또 세 개로 나눠져요. 그 위에 나와 있죠. 2번에 관리지역 무슨 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이라는 말은 관리지역은 뭔가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전 성격이면 보존시키면 되고 개발 성격이면 개발하면 되는데 요거는 개발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개발하면 안 되는 시골에 아시겠죠? 그 경계선으로 어정쩡하게 붙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동네.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동네. 이게 관리지역인데 이걸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 우리가 용도지역 성격이 명확한 게 세 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발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닙니까? 근데 관리는 요 세 가지로 명확하게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다가 도시지역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지금 당장 도시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다가 도시적으로 보내주겠다 하면은 그게 계획관리. 그럼 계획관리는 좋은 땅, 안 좋은 땅? 좋은 땅이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에요. 도시지역처럼 관리하는 땅입니다. 주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죠. 자, 생산관리는 말 그대로 생산 아닙니까? 생산이니까 무슨 지역처럼 관리하겠어요? 농림지역처럼 관리하겠죠. 농림지역처럼 관리하다가 얘가 성격이 확실하게 농림지역으로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바꾸겠다,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이름 자체가 보전이죠. 보전이니까 무슨 지역처럼? 그럼 보나마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이죠.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개로 나눠져. 도시지역처럼 관리한다. 무슨 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자, 농림지역처럼 관리한다.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한다. 보전관리. 그럼 사실상 요 두 개도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은 별로 안 되는 거죠. 개발할 가능성은 없어. 그러나 관리지역은 명확하게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이 어느 정도 병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보전 쪽에 가깝고 계획관리는 개발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관리지역 한번 구분해 볼까요? 보전관리지역 뭐라고 돼? 읽어봅시다. 자연환경보호 외울 필요 없어요.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자꾸 읽으셔야 돼.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돼 있죠. 자, 밑줄 보전이 필요하나. 자,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이런 자연환경 등등의 보전이 필요하면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면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은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 지금 당장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을 위하여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면 시골에서 뭘로 지정하면 돼요? 농림지역.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무슨 관리? 생산관리. 그러면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특징이 뭔가요? 밑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무슨 관리? 계획관리. 물론 편입은 안 되더라도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 그 개념을 다 기억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어려운 건 없죠? 한번 해볼까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생산관리는 지금 당장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지금 당장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 시험에서는 그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지역이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아시겠죠? 관리지역은 어떻게 해본대요? 개생보. 한 번 더 시작. 개생보. 개생보라고 외우세요. 그러면 시골은 관리지역 개생보,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총 몇 개? 총 몇 개? 5개죠.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골은 5개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시지역이 문제지. 그 위에 도시지역은 어떻게 세분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거 그 위에 넘기면 안 되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이라고 외웁니다. 자, 외워봅니다. 주상공록, 주상공록. 이걸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요 4개를
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녹지는 도시지역이에요? 시골지역이에요? 도시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자, 주거, 상업, 공업은 전부 개발하는 땅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이 물론 목적이에요. 그런데 녹지지역은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이지. 녹지지역은 보전이잖아.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만 합니까? 보전도 합니까? 네, 보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지역은요, 개발도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정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다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불러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 이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불러요? 명령은 대통령 명령,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령을 시행령, 각종 부령을 시행규칙.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국회에서 쉽게 말해서 국회 통과가 돼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들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 통과 필요 없어. 우리는 법률과 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뭐라 불러요? 법령. 대통령령에서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 같은 말이에요. 이 시행규칙은 부령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고 세부규칙은 어디에다가? 부령에다가 위임한다 이런 뜻이죠. 세부규칙은. 근데 대통령령에서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지자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르고? 조례라고 불러요. 그럼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조례는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은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만 조례 내용을 물어볼 리는 없지. 그럼 우리 시험은 이 법령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은 주상공역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은 요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되죠. 요렇게 토지를 이용해라 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개발할 때는 무조건 개발하지 말고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구분하라고 돼 있죠. 요거는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야. 법률에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령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요. 뭐를 주는 거라고? 근거를 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줘야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가 집행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만든 건 요거는 근거를 주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집행부라고도 부릅니다. 집행부. 그러면 법률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이용하라고 지금 근거를 정해놨죠. 정해놓으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한단 말은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은 뭐를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뭐를 지을 수 있고 정해줘야지. 정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합니다. 시골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안 해요. 시골지역은 요 5개로 끝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관리지역이 개생보로 나눠지는 건 대통령령에서 나누는 거다, 법률에서 나누는 거다. 법률에서 나누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나누는 건 도시지역밖에 없어. 도시지역 주상공록을 대통령령으로 나눈다니까. 아시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교재는 그 밑에 보면 46페이지 밑에 나오죠.
방과로 2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거기다가 묶어서 결정권자라고 한번 더 적어봅시다. 결정권자는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돼 있죠. 뭘로 세분한다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세분합니다. 제목에 시행령 거기 밑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거기 주거지역이 어떻게 세분되어 있어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종류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자, 주거지역을 전일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전용이 또 나눠졌죠. 전용이 몇 개? 1종. 전용 주거가 또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전용 주거는 1종 전용 주거가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 2종 두 개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일반 주거지 몇 개로 나눠졌어요?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6개. 전용이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이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6개로 나눠집니다. 요걸 좀 외워주세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전일준. 전용이 몇 개? 2개. 일반이 몇 개? 3개. 그래서 주거지역이 총 몇 개? 주거지역이 총 6개. 주거지역이 총 6개.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중심상업, 또 일반상업, 또 유통상업, 또 근린상업. 중일, 유건, 유통상업, 근린상업. 우리가 상업지역은 순서대로 중일, 유건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중일, 유건. 중일, 유건은 땅값이 비싼 순서대로입니다. 땅값이 비싼 순서대로. 중일, 유건. 공업지역도 똑같이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나눠져 있죠. 공업지역도 어떻게 나눠져? 전일준. 근데 공업지역은 전용 나눠지는 거 없어요. 그냥 전일준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이 3개죠. 공업지역이 3개. 나머지 녹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 총 몇 개로 세분됩니까? 16개. 도시지역은 16개, 시골은 5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로? 21개. 법령에서 21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는 거 뭐밖에 없어? 도시지역밖에 없어요. 대통령에서 세분하는 건 도시지역밖에 없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은 어떻게? 전일준. 전용이 몇 개? 2개. 일반이 몇 개? 3개. 준주거. 그래서 총 6개. 상업지역은 중1, 유근. 중일, 유근. 공업지역. 전일준.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똑같이 전일준이야.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전일준. 근데 주거지역은 더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고 공업지역은 세분이 안 돼 있다는 것 뿐이죠. 녹지지역은 어떻게? 보생자,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자연. 구체적인 그 지정 목적 개념은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종류를 좀 외워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책에는 아마 이걸로 끝이 났지 싶어요. 그럼 요번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뭐냐? 요 주상 목록 있죠? 얘들은 필요하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구역 중에서 조례로 지정을 하거나 세분하는 건 올해까지는 지구밖에 없었거든.
아까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 있죠? 그 설탕 크림 말고 다른 걸 넣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 만들거나 세분이 가능했는데 용도 지역은 조례로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주상공독을 필요하면 주상공독을 조례로 더 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죠. 조례로 주상공독을 세분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총 21개를 지정 세분했는데 필요하면은 조례로 주상공독을 뭐 할 수 있다고? 더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분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더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외워볼까요? 요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봅니다. 녹지정은 어떻게 세분된다? 보생자. 보가 뭐예요? 보전 녹지. 생은 생산 녹지. 자는 자연 녹지. 녹지가 3개로 세분돼요. 상업지역은 어떻게 세분돼요? 중, 1, 중일 6원이죠. 공업지역은 어떻게 세분돼요? 전일 준이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세분돼요? 전일 준이죠. 자, 부지런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 절대로 내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집에 가서 외워야지. 안 돼. 집에 가서. 지금 외워버려. 전용이 몇 개? 일반이 몇 개?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6개. 상업지역은? 중일육은 4개. 공업지역은? 전일준, 보생자. 외울 수 있죠? 도시지역 16개만 외우면 시골지역은 요 5개밖에 없는데 뭐. 시골지역은 관리지역, 개생보 3개. 이제 서서히 암기할 게 나와요.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어. 외우는 수밖에. 요거는 뭐 이해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고 내용을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좀 편하겠죠.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종류를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가지고 우리가 뭐 될 일이 아니죠. 자, 오늘 공부하신 게 뭐냐?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국토를 집행하자라는 법이에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바로 집행하는 관리계획이 나오면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성의를 받은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간다. 그럼 기본계획은 성의를 받아야 되는 계획이고 성인이 떨어지면 관리계획은 성인을 또 받을 필요는 없고 성인 받은 것 중에 무엇을 하지? 그걸 뭐라고 한다? 위반. 안을 세워가지고 최종 자기가 결정해서 집행하면 돼. 그럼 기본계획은 방향은 자기 도시의 방향은 반드시 특방시장 군수 아시겠죠? 군수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만 관리계획은 당연히 특방시장 군수가 위반을 하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외가 누구였어요? 그래, 국도. 국도도 위반하는 예외가 있다 하는 게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절차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한 개 도시에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까 부산시장이 양산시장과 만나서 협의가 돼.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강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도 자기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특광시군에서 하지만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도 있어. 지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죠? 근데 얘는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거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돼.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있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군이 있는 경우만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말은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고 위에 게 우선해. 얘네들이 국가계획이 안 맞으면 국가계획이 우선해. 아시겠죠? 그대로 반영해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만약에 국가계획하고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하지.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부합돼야 돼.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부합되도록만 돼.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는 계획이 몇 개가 나와요? 3개. 물론 국계법에 국가계획도 있지만 요 3가지 계획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2가지 계획은 성인을 갖는 방향이고 요 방향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이제 잊어버려도 괜찮아. 우리 국계법은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거거든. 그럼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6개가 있었어요. 요 6개는 절차가 전부 뭐다? 관리계획. 오늘은 용도지역 하나 보셨지만 용도지역도 지구구역도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말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 해야죠? 결정권자. 결정권자 누군지 모르지만 결정권자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한다. 그 중에 지역지구구역은 소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우리 부산시 도시군의 정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건 지역밖에 없어. 지역을 다 깔아놓고 21개 나눴죠. 이 지역을 다 깔아놓고 행위를 제한하고 그 지역으로 행위 제한 부족하면 지구를 지정해서 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그럼 지구는 지역의 기능 정전이 목적이죠. 그걸로 부족하면 또 뭐가 들어가?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데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의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방에서 자장면 먹는 게 용도구역이야. 이해갑니까? 거기까지 했고 우리가 용도지역의 종류가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상공록을 이렇게 16개로 세분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골은 관농자가 있는데 관리지역이 3개로 세분된다는 거. 요 용도지역 암기하는 게 아마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 다음 주에는 거기 48페이지 보니까 그 용도지역 방금 우리가 공부하신 종류를 쭉 표로 다 그려놨네. 그려놨고 오른쪽에 뭐 지정권자는 결정권자라고 그랬고 결정권자가 누군지 모르고 지정 절차는 무슨 절차? 관리계획. 아시겠죠? 절차는 전부 관리계획이에요. 근데 그 밑에 특례는 지금 안 보실 거고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아까 제가 평면적인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사실상 3가지를 해요. 3가지가 첫 번째가 건축 제한입니다. 두 번째가 건폐율을 제한하고요. 세 번째가 뭐를 제한해요?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은 뭐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도를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한 개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혹시나 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11월, 12월은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된다. 공법은 절대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법은 지금 공부한 양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 잘게 씹어서 삼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이걸 11월, 12월 과정을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 나중에 심화학습할 적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민법이나 개론은 어때요?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3바퀴, 4바퀴 돌면은 나도 뭐 접수가 정리가 되는데 공법은 안 돼. 공법은 수없이 잊어버렸다가 기억났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어떻게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어렵게. 기왕 뭐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우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내년 한 5, 6월 달 정도 가면 어떻게 된다고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1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공법은 완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결코 1년 만에 못 끝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1년 만에 정상적으로 하면 다 끝내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